자, 근제보험 볼게요. 자, 우리가 근제보험을 약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보험 약관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이 있어요. 특별 약관. 그 다음에 추가 특별 약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근제보험은 보통 약관 하나만 가지고 보험 계약이 안 돼요. 근제보험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보통보험 약관은 보상 책임에 관한 교장이 없어요. 그냥 일반 사항만 있는데 재보상 특별 약관에 의해서 보상액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험 들 거 없고 반드시 이 형태로 들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선원근제, 국내근제, 해외근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근제보험, 선원근제보험, 국내근제보험이 있는 줄 알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 선원법상 보상책임,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해보상 특약 약관 하나 가지고 선원근제도 담보하고 해외근제도 담보하고 다 담보해요. 그러면 이 약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선원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담보하고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선원보험하고 선원근제하고 해외근제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약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원법하고 근로기준법의 차이지 약관은 선원법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원근제 따로 있다고 해요? 없어요. 해외근제 따로 있다고 해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1번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 2번 선원법상의 보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국내근제, 선원근제, 해외근제를 다 담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국내근제 보험, 해외근제 보험하고 선원근제 보험하고 보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약관의 차이가 아니고 선원법상의 보상 책임의 차이고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액의 차이인 거예요. 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약관은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보통보험 약관만 가입할 수 있다? 안 된다고. 반드시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산재 대용이에요. 산재보험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산재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재가. 산재보험 들었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산재보험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랬어요. 산재 플러스 금배책, 선원근제 플러스 금배책, 해외근제 플러스 금배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없고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근제보험 가입하려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어요. 오케이? 왜? 이거는 근제보험에 선원근제하고 해외 산재보험하고 똑같은 레벨에 있는 똑같은 대용인 그 선원근제와 해외근제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산재보험은 선원근제를 대체해버리잖아요. 없어져요. 이거 없어져요. 그러면 산재보험 들었는데 근제보험 들려고 그러면 뭐 만든다고요? 보통보험 약관하고 이것 만들어요. 됐습니까? 자, 근제보험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보상 책임이고요. 요거는 배상 책임. 여기까지는 근제보험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배상 책임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는가 한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 거 넣은 거를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 승우경 님이 빨간 거 넣은 거 가르쳐 줬어요. 자, 뭐냐 이거죠, 이게. 에? 자, 산재는, 자, 산재하고 근재하고 선언근재가 있잖아요. 선언근재하고 산재는 지급 기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쭉 똑같아요. 근데 뭐만 차이가 있어요? 해외 근재는 이만큼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선언법이죠. 이건 산재법이죠. 선언법하고 산재법상의 보상액은 똑같다. 근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액은 10%를 적어. 이거보다 10% 적고 이거보다 10% 적어. 그래서 근로기준법하고 선언, 근로보험과 산재하고 똑같이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10%를 못 받으니까 10%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게 재보상 확장 추가 담보예요. 재보상 확장 추가 담보. 이게 강제보험이에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근로기준법상으로 이걸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하라면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보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산재는 간병인을 보상해줘요. 자, 간병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치료 중 간병이 있고, 치료 합의 이후에, 산재 종결 후에 죽을 때까지 간병하는 거 있어요. 산재는 1급이나 상시간호나 우리가 상시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매달 개업비를 죽을 때까지 줘요. 이 세 개 보험 다 치료 중 간병은 다 보상해 주는데 치료 이후에 간병이 필요할 때 산재에서는 보상해 주는데 나머지는 보상이 없어요. 자, 왜 그런 거 있습니까? 하는 거죠. 산재는 누가 운영해요? 국가가 운영하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돈 부족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죠? 요건 누가 운영해요? 일반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데 죽을 때까지 개업이 달라 그러면 안 팔아버리죠. 왜? 내가 얼마 줄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공보험은 얼마 줄지 몰라도 부족하면 또 계속 거두면 되잖아. 공보험에서는 죽을 때까지 줘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 운영하는 데는 죽을 때까지 주라는 말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간병인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돼요. 이것도 강제보험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근제보험이 산재와 동일한 급여 수준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특별약관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재하고 똑같아졌죠. 요거 가입하면 똑같아지죠. 근데 선언근제는 이게 강제보험이 아니에요. 선언근제는 강제보험이 아니라고.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선주가 있잖아요. 선주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냐, 아니면 일반 사업자가 더 윤택하냐, 그러면 선주 보면은요. 자, 선원들 6, 7명 데리고 하는데, 말만 선주죠. 지도 그냥 선원과 똑같아.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선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선원들 6명 놓고 5명 놓고 어부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강제도 들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험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선주가 영세한 선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주보험을 일반 회사처럼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막 이렇게 못 걷는 거죠. 그래서 임의보험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강제보험이에요. 그러면 요거 보죠? 재보상 확장담보 특약하고 간병인 추가담보 특약이 여기 있었죠? 앞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산재보험의 대용품이잖아요. 산재보험의 대용품이죠. 그런데 선원근제하고 해외근제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차이를 담보하는 게 재보상담보특별약관. 그러면 이 재보상특별약관은 어디 보험에, 어느 보험에 가입할 때만 가입한다는 거예요? 해외근제에서만. 왜? 선원근제나 산재에 가입했을 때는 필요가 없죠. 왜? 산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미 산재에서 끝났잖아요. 하나로. 오케이? 그림 잘 보세요. 산재는 여기서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간병인 재해나 이걸 담보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해외 근제에서 담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가 밖에 없어? 해외 근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원 근제도 필요 없잖아요. 왜? 선원 근제는 원래 산재와 똑같은 급여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가 재보상 추가 담보는 선원 근제가 해외 근제에서만 있다. 해외 근제 들 때만 우리가 담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병인은 하나는 의무보험이고 하나는 임의보험이라는 거죠. 하나는 의무보험이고 하나는 임의보험이다. 오케이? 근데 산재는 다 포함되어 있다. 아내가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업무용, 여기 보세요. 비업무용 재확정담보 특약이 있죠. 이거는 해외 근제와 선원 근제에서 판매합니다. 해외 근제와 선원 근제에서 판매를 해요. 자, 보십시다. 비업무용, 업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산재보험에서는 사용자한테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근데 선원인들 있잖아요. 비업무 중에서 배안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파견 근로자도 비업무 중이지만 해외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업무 중이 아니라고 해서 쉬고 있다가 사고 났다고 해서 안 해주면 배가 빠졌어요. 추락하다가 자고 있는데 배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업무 중 아니니까 배상 책임 안 져?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 무슨 보험을 달고 싶어요? 이거를 들고 싶죠. 근데 육상 근로자가 집에 가서 돌아가셨다. 사용자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업무상 재해 같은 어디서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해외 근제하고 선원 근제에서만 가입한다. 써놓을 거예요. 자꾸 외우세요. 지금 이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전체에서 어떤 경우에 가입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있죠. 그죠?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은 아까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보상 책임이에요.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이고 요거는 배상 책임이죠. 그죠? 자, 산재에 가입했다. 여기까지 다 담보를 해요. 그죠? 산재를 요것만 빼놓고 다 담보되지 여기까지. 근데 선원근제다.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요? 간병인 여기 안 되죠. 그리고 요거는 자기가 추가로 더 담보할 수가 있죠. 국내 근제는 이거 안 해요. 국내 산재는 이거 안 해요.
해외 근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강제보험이죠. 이것도 보험에 들 수가 있죠. 왜? 피용자가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산재다. 그러면 산재, 근제예요. 오케이? 산재, 근제. 오케이? 왜? 산재에서 다 담보해버리니까 이런 것도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산재, 근제. 오케이? 산재 초과손해를 담보하는 게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풀네임은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추가특별약관이에요. 길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근제보험 하는 게 다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뭘로 부르냐? 선언근제, 해외근제, 선언근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건 근제보험 이렇게 불러요. 시험 문제에는 근제만 쓰고 근제,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실무하다가 야 근제보험이 안 들었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외근제잖아. 이거는 선언근제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산재, 해외근제, 선언근제, 근제보험 이렇게 실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근제보험 그러면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근제보험은 이걸 근제보험으로 부르면 안 되죠. 근제 사배책보험으로 불러야죠. 그죠? 자, 그래서 산재보험 가입했다. 그러면은 뭐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요? 근제 사배책보험만 가입한다. 나머지는 산재보험 가입했는데 간병인 추가약관 들어낸다. 병신이죠. 산재보험 가입했는데 재보상 추가 담보 특약요건 가입했다. 바보죠. 오케이?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면 바보스럽게 문제를 푼다고. 산재보험 이렇게 하면 이거 다 가입한 걸로 막 쓰고 정신이 없어. 자, 해외근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강제보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언근제, 이건 추가특별약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언근제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안 넣고 이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해외근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